안녕하세요. 왕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생활의 꿀팁 자취방 구하기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취방을 구할 때 어떤 것을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1순위는 이제 위치예요.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교통편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보실 텐데 이제 자차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주차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리가 좀 가까운지 먼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실 텐데 환승을 해야 되는지 한 번에 갈 수 있는지 정도를 체크를 하실 텐데요. 그 다음으로 2순위는 바로 금액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충족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3순위는 바로 방의 상태입니다. 방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조금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 거고, 이제 4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편의시설입니다. PC방, 당구장, 편의점 등 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 있죠.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분 중에 이제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한번 방을 둘러보면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거든요.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인분이 일하시는 부동산이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꿀팁들을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앞에 이제 조건들이 다 맞아요. 금액이라든가 위치도 다 마음에 드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방 컨디션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도 벽지나 벽 균열, 누수, 수압 상태, 채광 요 정도? 그럼 그것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보통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채광을 많이 보죠, 거의. 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은 분들은 반지하 이런 데도 상관없어. 채광을 중요히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 남향이냐 북향이냐 남서향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좀 베란다가 큰 아파트인 경우에는 채광을 제일 중요히 생각하고 들어오는 분이 많죠. 여기는 지금 남향이죠? 그쵸, 남향. 지금 벌써 시간이 3시 반쯤 됐는데도 이렇게 햇빛이 조금 들어옵니다, 아직. 맞아요. 여기 채광이 좋은 상태라서. 그 다음으로 볼 게 뭐가 있을까요? 방 컨디션을 좀 자세히 사전에 미리 찍어 놓는 게 좋은데, 이런 벽 같은 데 균열이나 벽지에 곰팡이 낀 거나 그런 곰팡이 있는 집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먼저 확인해야죠. 그리고 갈라지는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고. 그쵸, 벽 균열 같은 거나 방 이런 마룻바닥 같은 경우에 깨진 걸 나중에 변상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 갖고 미리 좀 꼼꼼하게 사진 찍어 놓는 게 좋죠. 혹시나 나중에 이거 가지고 딴지 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쵸. 미리 좀 사전에 사진 같은 걸 찍어 놓거나 집주인한테 미리 통보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좀 퇴실할 때 그런 문제 있어서 깔끔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수압 같은 거? 수압을 한번 볼까요? 네. 수압 같은 경우는 보통 화장실에서 확인을 하나요? 그쵸. 수압 거의 이런 세면대 수압 엄청 세요. 칼칼칼 나오네요. 수압이 센지 아니면 변기물 내려가서. 변기 근데 되게 시원찮은데요? 근데 진짜 시원찮은데? 힘이 없어 얘가. 힘마리가 없네. 변기가 이런 거 나중에 집주인한테 한번 살포시 얘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거. 미리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서. 사전에 미리 얘기 안 하면은. 그렇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좀 소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놓고 그렇죠. 네. 처리하고 들어가야겠네요. 네. 나중에 만기 때 나중에 임대인도 다른 이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여기 수압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은 노후돼서 좀 고장나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해주는 케이스가 맞는데 자기 실수로 인해서 망가진 가전제품이나 이런 배수구 막힌 거 이런 거는 임차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죠. 이 다음에는 어떤 걸 볼까요? 이제 보일러랑 가스를 보는 건가요? 네, 이런 가스레인지 확인이나
잘 나오는구만.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확인 안 하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거의 이렇게 임대인이 관리하는 집들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면은 마지막은 아니구나. 여기 세탁기가 있잖아요. 네. 세탁기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쓰다가 네.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노후가 돼갖고 뭐 보일러도 그렇고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난 거면은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자기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파손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뭐 세탁기를 돌릴 때 뭐 돌멩이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네, 동전을 뭐, 넣는다거나. 네, 뭐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어서 그게 고장 났다 세탁기가 이러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네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노후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자기 실수로 인해서 뭐 고장이 났다 이런 거는 임차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지만 그래도. 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빌라에 오래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데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호하는 층수가 있어요? 그쵸.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일 경우에는 좀 중층 정도를 선호하시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고층을 선호하죠. 웬만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1층은 별로 1층이 집이 싸게 나오는 이유가 소음이 심해요. 이게 방음이 잘 안 되나 봐요, 대체적으로. 아닌가? 그쵸. 뭐 방음을 떠나서 1층이 보면은 엘리베이터나 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도 많이 마주치고. 그쵸. 그런 거. 아무래도. 그런 거 다들 꺼려 하시는구나. 네. 1층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더 싸게 나와요, 월세가. 저는 1층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해서 싸는 게 아니고 이제 비쌀 것 같았는데 네. 반대네요. 그쵸. 고층이 아무래도 좀 소음도 덜하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베란다가 있는 집이면은 전망도 좋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심해갖고 다들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반려견 키우는 경우에는 뭐 주로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확고히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견 키우다 뭐 적발 시에는 몰래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쵸. 네, 몰래 키우다 적발 시에는 뭐 퇴실이거나 뭐 퇴실 시 수리 요금을 뭐 3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계약서에 써놓고들 시작을 하죠 거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네. 만약 키우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쵸. 네. 반려견을 몰래 키우다 적발되는 경우에 막 강제 퇴실 당하는 분도 봤고. 진짜 쫓겨나기도 해요. 네, 진짜 계약서에 왜냐면 서류 작성을 아예 그렇게 써놓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면은 네. 이제 공실이 되잖아요. 네. 공실이 되고 있는 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 동안은 뭐 부동산 공동 뭐 중개 수수료나 뭐 비어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금액은 이제 다 임차인이 지불을 해야 되죠. 자기 실수로 인한 중도 퇴실이니까 뭐 그 방이 공실이 된 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은.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이제 임차인이 해줘야 되죠. 그러면 진짜 막 이사 비용부터 해가지고 뭐 예, 그쵸. 손해 진짜 많이 보네요. 약간 몰래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긴 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네. 진짜 걸리면은 되게 불리하네.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은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팁들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